이건 완전 반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 그러면 뭔가 굉장히 손상이 될 것 같고 침습적인 것 같고 뭐 치아 뿌리도 막 상할 것 같고 그렇게 개념적으로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반대예요. 치아 뿌리와 치아가 이렇게 이제 잇몸뼈에 박혀 있는 구조인데 돌출입 수술로 이 잇몸뼈와 치아를 단번에 안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이게 꼭 뭐랑 똑같냐면 화분의 분갈이랑 똑같아요. 흙과 나무를 동시에 안쪽으로 집어넣고 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 입장에서는 밖에서 미치는 힘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통째로 가버렸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그럼 치과 가서 돌출입 교정하면 되는데 돌출입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돌출입에 대한 치아 교정만으로는 이게 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치아 교정이 갖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아 뿌리를 넣어야 될 정도가 심한 돌출입, 중상급의 돌출입에는 뭐 4, 5mm, 6, 7m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치아 뿌리를 뒤로 옮기다가는 이제 치아 뿌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한상백 원장입니다. 돌출입 개선에 실패해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되게 한숨이 나오고 안타까워요. 이거 어쩌죠? 처음부터 저한테 오셨으면 제가 벌써 굉장히 예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결국 이제 돌출입 교정이 실패해서 저한테 오면 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방향 교정. 그래서 이미 교정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치아를 다시 안으로, 다시 제각도로 약간 앞으로 빼면서 뒤에 있는 어금니도 뒤쪽으로 살살살살 보내서 발치 공간을 다시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교정 시작하기 전에 발치만 한 상태로 가는 거죠, 다시. 그 상태에서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수술 전 교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발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술 전 교정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추가 발치입니다. 제가 뭐 그걸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교정치과랑 저희 코워크를 합니다.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간에서 치과 선생님이 물론 봐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보통은 이제 어금니 뒤에 있는 사랑니가 보통은 이제 퇴화한 기관인데 사랑니가 위아래가 교합이 잘 맞고 사랑니 뿌리도 건강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부담을 갖지 않고 추가로 또 작은 어금니를 발치해서 돌출입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추가 발치에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발치 교정을 해서 치아 4개를 잃었는데 여전히 돌출입이어서 돌출입 수술을 또 하기 위해서 치아를 또 뺀다는 얘기죠. 그럼 총 8개가 사라지잖아요. 사랑니가 있을 경우는 좀 부담 없이 뺄 수 있는데 사랑니도 없어. 근데 이제 환자는 빨리 예뻐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아를 추가로 빼고 돌출입 수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남는 그 발치 공간에 치아를 또 새로 하나 해놓는 겁니다. 브릿지나 임플란트로. 치아를 뺐지만 치아 개수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능과 치아 개수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입 교정이 실패한 경우에 대책 3번째는 입이 튀어나와 있는 거, 입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 포기하고 턱끝을 전진시키거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커버를 하는 겁니다. 이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의 아주 중요한 한계 중에 하나가 턱끝의 위치는 못 바꿔요. 근데 이제 대부분 돌출입인 사람들이 무턱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뭐 교정으로 조금 넣는다고 해도 무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개선된 걸 못 느끼는 거죠. 돌출입 수술은 그냥 포기하고 턱끝만 전진시켜서 그냥 개선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뭐 할 수 없이 이제 차선책이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돌출입 수술한 다음에 교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환자처럼 수술 전에 이렇게 이런 얼굴이었는데 입이 잘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분은 뭐 광대뼈, 사각턱, 뭐 턱끝, 돌출입, 코 한 번에 다 한 환자긴 한데 이 정도 웃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활짝 웃으니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 확대해서 보면 발치 공간이 남아있죠. 이 발치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발치 공간을 안 남기고 다 집어넣으면 합축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뭐 아주 심한 돌출입이라면 이제 발치 공간 안 남기고 다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요거를 얼마만큼 남기느냐가 하여튼 노하우죠. 얼마만큼 입이 나온 사람은 얼마만큼만 집어넣고 그래야 예뻐지냐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발치 공간이 반드시 남게 되죠. 그 남는 공간을 이제 메꾸는 방법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교정과 보철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저는 돌출입 수술을 하고 나서 딱 6주가 돼서 여기 있는 와이어 제거하고 이제 뼈가 다 붙고 나면 반드시 저희 교정치과로 보내요. 교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 플랜 A라는 거는 환자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교정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돌출입 수술을 했어. 이제 6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웨딩 사진 찍어요. 근데 교정기 차면은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루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연기자들 돌출입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자기 뭐 공연해야 되거나 뭐 연기해야 되고 하는데 교정기 차면은 발음 안 되고 불분명해지고 하니까 이거 못하고 미루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대안을 찾다가 이제 이렇게 발치 공간에 가짜 치아를 붙여서 뭐 레진이나 요즘은 또 더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걸 붙여서 발치 공간을 때우는 셈이죠. 이렇게 보철, 레진으로 메꾸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수술 후 마무리 교정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후 교정의 중요성이 조금 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옛날에 15년 전 수술할 때에 비해서 지금 교합을 훨씬 잘 맞춰줘요. 앞니 6개의 교합을. 이 돌출입 수술은 필연적으로 앞에 6개의 치아와 잇몸뼈를 뒤로 넣으니까 얘도 넣고 밑에 6개의 치아와 잇몸뼈도 뒤로 넣고, 그래서 교합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죠. 원래 튀어나왔던 교합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교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합을 제가 요즘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교정을 할 욕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앞니가 잘 맞으니까 6주가 되면 벌써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맞춰주니까, 이제 그래서 환자들 스스로가 교정을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당장 안 불편하니까 사실 환자들한테도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 비해서 앞니 교합을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춰주기 때문에 어떤 교정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도 좀 줄어든 거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돌출입 수술이 치아를 포함한 잇몸뼈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출입 수술과 치아와 이런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